미치고 두 번째는 SNS 스마트폰 시대가 되다 보니까 지지자나 반대자의 즉각적인 반응이 옵니다. 지지나 반대에 대해서. 이거에 대해서 이제 대응을 하게 되겠고요. 세 번째는 정치권에서 이제 계속 프레임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시는데 자기들이 유리한 프레임으로 가져가기 위해서 상대방을 낙인 찍는 거. 이것이 또 이제 이런 막말을 계속 낳고 있고요. 네 번째는 총선이 다가오니까 국회의원들이 자기들이 존재감, 인지도 상승을 위해서 이제 좀 이것도 뭐 이런 것도 총선에 뭐 반영도 한다. SNS의 그 반응도나 이런 것들이 다 겹치기 때문에 그 좀 막말이 좀 더 심해지는 게 아닌가 싶은데 두 분이 이제 싸우시는 거 보니까 제가 한 말씀 안 드릴 수가 없는데 원래 혁신이라는 건 내가 변해야 한다는 게 혁신이고 상대가 변해야 된다는 건 기득권입니다. 그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이제 막말이 자꾸만 재생산되는 어떤 구조적 환경 그걸 몇 가지도 지금 말씀해 주신 거예요. 김영준 교수는 어떻게 보세요? 이코노미스지가 매년 전 세계 167개국을 상대로 해서 민주주의 지수를 발표를 합니다. 5개 항목을 가지고 평가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선거 절차 및 다원성, 정부 기능, 정치 참여, 그리고 시민 권리, 마지막으로 정치 문화예요. 그런데 우리는 굉장히 생각보다는 높습니다. 그러니까 10점 만점에 지난해에는 8.0점으로요. 다시 얘기해서 미국보다 높습니다. 그리고 일본보다 높습니다. 자부심을 가질 만합니다. 우리나라가 민주. 그러나 정치 문화와 관련돼서는 그 수치가 굉장히 낮아요. 예.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는 굉장히 촉발 요인도 있고 기저 요인도 있는데 실은 반복적으로 나온다는 게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여당이 야당할 때도 야당이 여당할 때도 이 반복적으로 나온다는 것은 아직까지 우리의 정치 문화가 상대방에 대해서 포용을 한다든지 관용을 베푼다든지 그런 것이 없어요. 두 번째 중요한 거는 뭐냐면 두 의원님 죄송하지만 열심히 하지만 의원들이요. 일 안 하니까 싸우는 거예요. 정책을 가지고 얘기를 하면 누가 뭐라 그럽니까? 저 국회 공정하죠. 뭔가를 좀 한 것처럼 보여야 돼요. 그래서 자기 존재감을 보여주기 위해서 가장 쉬운 방법은 이런 정책보다는 막말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가져가고 더 하나는 가장 심적인 거는 이겁니다.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이 충원되는 과정 속에 치명적인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서유럽이라든지 이런 데는 아주 젊었을 때부터 정치에 대한 민주주의에 대한 학습을 합니다. 예. 그런데 벼랑간 대한민국은 느닷없이 벼랑간 국회의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주주의 본질에 대한 이해가 굉장히 낮아요. 그러다 보니까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이렇게 공격하는 것이 마치 그것이 정치인 것처럼 생각하고 있는 거. 제가 처음에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착각을 갖고 있다는 것이 이런 착각의 문화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는 거. 지금 뭐 예. 트럼프를 넘어서 이건 아주 굉장한 촉발 요인이에요. SNS는 촉발 요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이성보다는 감성에 호소하는 이러한 문화들 이런 것들이 굉장히 광범위하게 나와져 있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이제 용단을 내려야 될 때가 아직 굉장히 극단으로 가면서 아주 지금 거의 밑바닥까지 온 거거든요. 네. 이제 다시 올라올 수 있는 그런 길을 저는 열어갈 거라고 봅니다. 두 분 의원도 한번 분석해 보시죠. 네, 저도 사실은 김영준 교수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저도 어쩌다 국회의원이 된 사람인데 깜짝 놀랐던 건 뭐냐면 제가 정치에 입문하면서 정치를 어떻게 하느냐에 대한 연수나 교육이나 이런 프로그램이 없어요. 국회에서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제가 최근에 이제 뉴질랜드라든지 미국, 영국 등을 방문하면서 그쪽의 정당 상황을 보니까 대학생 혹은 그 이전 청소년 때부터 정당 활동을 하면서 그 내부에서 예비 정치인들을 길러내더라고요. 토론 가르치고 연설 가르치고 그 논쟁을 가르치고 그리고 해서는 안 될 금기에 대해서도 배우게 되고요. 그렇게 커나간 의원들이나 정치인들이 정치를 하다 보니까 뭐 금도를 넘는 막말 나올 수 있죠. 하지만 그것은 대단히 최소한도로 그치게 되고